안녕하세요. 올해 30대 초반인 여자입니다. 항상 사연만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제가 글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네요. 사실 남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떠벌리고 다니는 성격이 아니라서 제가 있었던 일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생각해보니 거의 없는 것 같네요. 다만 익명으로 누군가에게라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한다면 제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 적어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오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장르는 로맨스의 범죄의 모든 장르가 다 들어가 있는 드라마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딱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바로 호텔리어였죠.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직업도 좋고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직업도 좋아하는데 저는 집안이 여유가 없던지라 외국을 나가 큰 세계를 경험할 기회가 없었어요. 또 외향적이기도 하면서 내향적이기도 한 제 성격까지 모두 만족시키는 직업은 호텔리어 뿐이라고 생각했죠. 제 취미 아닌 취미는 세계 일주를 했던 친구에게서 세계 여행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어요. 부러웠지만 단 한 번도 부모님을 원망한 적도 없었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저는 항상 무엇이 주어지든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졸업하자마자 호텔로 실습을 나가게 되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호텔리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야간 시간에 일을 하면 몸이 축나기도 하고 힘든 손님들을 만나면 힘이 쭉 빠지기도 하지만 저는 항상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왔고 이 기회도 소중한 기회라고 여기며 모두 감내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제 돈은 저축 아니면 부모님 용돈으로 항상 나갔던 것 같아요. 따로 저를 꾸미거나 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몇 번의 연애를 해왔지만 만족스러운 인연은 만나지 못했고 언젠가 제 인연은 나타나겠거니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저에게 대학 선배였던 오빠가 연락이 지속적으로 오기 시작했죠.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다고 하면서 호텔리어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자세히 물어보고 싶은데 만날 수 있냐고 하면서요. 저는 기꺼이 알겠다고 도와드린다고 했고 그렇게 저희의 인연은 시작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호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여태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야기도 서로 나누었죠.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잘 지낸다는 자체가 참 오랜만이었죠. 민지는 어떻게 지냈어? 예전하고 웃는 모습은 그대로네? 선배도 그대로예요. 저 그냥 정말 일만 하면서 계속 지냈어요. 계속 호텔을 떠난 적이 없는걸요? 선배는 어떻게 지냈어요? 호텔에서 일하시진 않으셨나 봐요? 음, 나는 다른 사무직 하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전공을 살려야 하나 싶어서 다시 돌아왔어. 집이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 길 내가 찾아야지. 앞으로 좀 많이 물어봐야겠다. 많이 좀 도와줘. 저희는 그렇게 얼굴을 텄고 선배는 저에게 호감이 있었던 건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호텔 이야기보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했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으로서 만나게 되었고 여자가 좋아하는 것을 어찌나 잘 아는지 제가 선수라는 별명을 부르곤 했죠. 여자가 좋아하는 분위기의 카페나 식당, 여자가 좋아하는 노래, 여자가 좋아하는 선물, 말 등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남자였어요. 오히려 이때 저는 제 마음을 잘 알아준다며 감동을 먹을 게 아니고 의심을 했었어야 했나 봐요.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남자친구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들어보니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누나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어요. 아버님이 어떻게 안 계시는 건지 혹시 사고였던 건지 이혼한 건지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남자친구는 크게 상처라고 하면서 대답을 딱히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옆에서 기다려줄 테니 언제든지 말하고 싶으면 말하라고 했고요. 종종 남자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커왔다는 성장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생각해보면 남자친구 얼굴에는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분위기 자체가 사랑스럽다거나 밝은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도 저는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사랑을 참 많이 줄 수 있었던 제가 남자친구를 밝은 사람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보면 연애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저는 누구보다 제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했고 어떨 때는 저 자신보다 남자친구를 더 사랑할 때도 있었어요. 많은 연애를 하지 않았기에 이렇게 푹 빠질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저희는 결혼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서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는 양가 부모님을 먼저 뵙기로 했어요. 어머님과 시누이를 만났을 때는 무난하게 좋은 분이시라고 생각했고 허례허식 없이 정말 딱 저희에게 필요한 것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더욱 감사하다고 생각했죠. 저희 집이 여유가 없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기도 했어요. 시누이는 앞으로 잘 지내보자며 좋은 선물까지 준비를 해주었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고생하신 만큼 제가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남자친구와 함께 저희 부모님을 뵈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자친구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말이 많으신 분들도 아니시고 여태까지 제 남자친구들에 대해서 크게 언급을 하지 않으셨는데 처음으로 말을 꺼내시더군요. 아이고, 이제 박서방이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 참 마음에 드네. 애교도 많고 싹싹한 것 같고 민지한테 잘해줄 것 같아. 철없는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저도 앞으로 장인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잘 모실게요. 이제 고생하시지 마시고 푹 쉬세요. 그래, 그래. 말이라도 정말 고맙네. 아빠는 그렇게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시고는 얼른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여태까지 절대 딸을 다른 놈에게 보낼 수 없다며 질투 아닌 질투를 하시곤 했는데 정말 남자친구가 마음에 드시는구나 싶었죠. 차근차근히 잘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아빠께서 저만 따로 할 말이 있다고 하시며 잠시 방으로 부르시더군요. 사실 이번에 내가 여태까지 너무 일만 한 것 같아서 내 친구 이사장 있지? 그 친구한테 물어봤거든.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고. 이 친구가 이번에 싸게 나온 건물을 하나 추천해 주더라고. 그래서 매입할까 하는데. 뭐 잘 되면 박서방에게 주고 싶다. 우리는 욕심 없는 거 알잖니? 딱 적당한 내 것만 있으면 된다. 나머진 필요 없어. 정말요? 괜히 사기당하시고 그런 건 아니시죠? 아빠가 워낙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아니야. 푼돈 다 긁어 모았지 뭐. 평생 돈 번 거 말이야. 괜히 박서방한테 입방정은 떨지 말고 너만 알고 있으라고. 네, 아빠,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잘 알아보고 하세요. 아빠는 너무 일만 하시는 것 같았는지 이제 재테크라는 것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며 건물 하나를 매입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전 평생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해오신 건지 알고 있기에 염려가 되었지만 오히려 잘 되어서 시세 차익도 크게 얻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물론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남자친구한테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된 교훈은 어른들 말씀 중에 버릴 건 없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거의 다 마치고 결혼식 날짜만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딸, 너희 아빠가, 네? 아빠가 왜요? 아빠가 왜? 말을 해봐요, 엄마. 저희 아빠가 교통사고로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였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해를 꼽으라면 바로 그 해였어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워서 잊고 싶은 순간을 떠올리라고 하면 바로 이 전화를 받던 순간을 꼽을 겁니다. 제 옆에서 항상 듬직하게 저를 지켜주던 아빠. 신부 입장할 때 어떻게 걸어야 하냐며 12번도 더 전화해서 연습을 해보시겠다던 우리 아빠. 나를 보내려니 마음이 아린다며 술 먹고 전화도 하던 우리 아빠가 그렇게 저희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너무 허망하게요. 저는 아직도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어디선가 저희 아빠가 전화가 와서는 벨소리를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꾸는 거냐며 물어보실 것만 같거든요. 그렇게 저는 도저히 원래 결혼식 날짜대로 진행할 수 없었고 남자친구도 당연하다며 결혼식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함께 애도하고 함께 옆에서 울어주는 남자친구가 참 고마웠어요. 시댁도 이해를 해주셔서 6개월 정도 결혼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같은 입장이라고 하시며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찾아와서는 함께 토닥여주시곤 하셨죠. 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아빠가 제 결혼을 하지 못하게 막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래저래 지금 생각하면 여전히 싱숭생숭합니다. 아빠 방을 정리도 하고 서류도 하나씩 확인해보고 있는데 돌아가시기 바로 전 건물을 매입한 서류가 있더라고요. 잘 되면 박사방을 꼭 주고 싶다던 건물이었어요. 사람에게 이렇게 정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빨리 가다니. 하늘도 참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건물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명의를 엄마 이름으로 변경했습니다. 아빠가 없어진 엄마 노후자금으로 쓰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젊은 나이인지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도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그 건물은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6개월 뒤에 저희는 상처를 딛고 결혼을 하여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어요. 신부 입장을 혼자 할 때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리던지 저희 아빠가 정말 하시고 싶어 했던 거였거든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와중에도 눈물이 자꾸 흐르네요. 그렇게 저는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생긴 남편의 가족에게도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친정만큼 시댁에도 자주 가서 더욱 딸처럼 열심히 하려고 했죠. 그렇게 일을 쉬던 날, 저는 시댁에 가서 시어머님 방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구석구석 닦으며 좋아하실 시어머님을 생각하니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서랍도 창문 툴도 책꽂이도 열심히 닦고 있는데 저는 놀라운 파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살펴보니 어머님이 아버님을 고소했던 내용이었어요. 알고 보니 아버님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신 거였고 바람을 폈던 민망한 증거들도 수두룩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사고사나 어릴 적 돌아가신 게 아닌 바람을 펴서 나가신 거였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어릴 적 헤어지게 된 건 아니었고 남편이 학생 즈음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전 사진들을 모두 보고는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이래서 저에게 아버지가 안 계신 이유를 말 안 해줬던 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는 집에서 남편을 만났고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합니다. 오빠, 정말 미안한데 내가 오늘 어머님 방을 청소하다가 보게 된 게 있어. 뭔데? 숨겨진 뭐 재산이라도 있는 거야? 나 재벌이세?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나 아버님이 왜 안 계신지 알게 되었어. 미안, 정말 우연히 보게 된 거라. 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맞아, 우리 아빠 바람나서 집 나간 거야. 우리 가족한테는 모두 상처여서 말하기 쉽지 않은데. 아빠는 엄마를 놔두고 10살 어린애랑 바람을 폈었어. 그리고는 그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두 번째 부인으로 두고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 당연히 나는 펄쩍 뛰었고 그 뒤로는 뭐 연락이 되지 않아. 아마 그 상간녀가 임신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몰라. 어디서 잘 살고 있겠지.
한심하게. 그래서 우리 가족은 아빠 이름을 꺼내는 것조차 싫어해. 그랬구나. 정말 오빠 힘들었겠다.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너한테 말을 하기가 너무 창피하더라. 이해해주라. 들어보니 아버님은 정말 어머님께 파렴치한 짓을 했고 용서 못할 짓을 한 거였어요. 남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못했다며 사과를 했고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면서 이해를 했죠. 여러분, 혹시 그 말을 아세요? 남편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면 그 집 아빠 자리를 봐야 한다는 말이요. 전 그 말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아빠가 그런 짓을 저질러서 제 남편은 바람이라면 학을 뗄 거라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전혀 아니었던 거죠. 저희는 신혼부부였던 만큼 다른 부부들처럼 많이 싸우기도 싸우며 서로를 맞춰가는 시간을 보냈어요. 소소하게 다툴 거리는 계속해서 있어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제일 크게 다툼이 원인이 되었던 건 바로 시어머니의 못된 말투. 남에게 상처받는 말들이었죠. 항상 시댁에 방문하면 언젠가부터 저를 고깝게 여기는 것 같고 항상 째려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자주 싸우는 것을 어머님이 아시는 건지 싶었지만 저희 남편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기에 원인을 모른 채로 마음이 계속 무거웠었죠. 시어머님은 저에게 상처 주는 점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괜히 결혼을 시켰어. 민지를 만나면 내 아들이 대박이 날 줄 알았건만. 대박은 개뿔. 쪽박 차는 것 같으니 답답해서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아휴, 이걸 어떻게 해야 해, 이걸? 어머님,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디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이고, 됐다. 내가 말을 해서 뭐 하냐? 아들, 내가 뭐라 그랬어? 예전에 그 너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 잡으라고 했지? 어머님,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을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요. 참, 내가 이제 와서 뭘 말하나 싶지만 너 돌아가신 너희 아빠가 우리 아들한테 건물을 주겠다고 하셨냐, 안 하셨냐? 네? 확실히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었는데, 아니, 남편 앞에서 말한 적이 없는 내용인데 어떻게... 아들이 지나가다가 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돌아가신 건 안 됐지만 그 건물 니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그래도 아들한테는 줄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갑자기 엄마를 줬다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건물 얘기는 싹 들어갔네? 니네 아빠 의견은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냐? 그게 왜 남편 거예요? 저희 아빠 거지. 그리고 지나가다가 들을 수 있는데 그걸 또 엄마한테 곳에 신나서 말하던가요? 건물 가질 생각에 신나셨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못되게 하신 거였네요? 네.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노후 자금 준비하시긴 벅차니 엄마한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또 아빠가 평생 모으신 돈으로 매입한 거니 그게 맞고요. 왜 그걸 본인이 탐내세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전 여친을 만나라는 발언은 뭐며 건물 얘기는 또 뭘까요? 여태까지 저를 위로해주며 토닥이던 남편의 머릿속에는 건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역겹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절 진심으로 사랑하긴 했던 걸까요? 함께 슬퍼하긴 했던 걸까요? 본인들끼리 행복 회로를 돌리며 건물주가 될 생각에 행복했었는데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계획이 틀어지니 그렇게 저를 구박하셨던 거였어요. 지금까지도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정이 떨어져 버렸고 그건 시어머니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에 대한 사랑이 진짜였는지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리니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와 남편의 사이는 점점 나빠져만 갔고 서로 들어와도 보는 둥 마는 둥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은 계속 말을 시켰지만 제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달까요? 남편이 좀 가라앉으면 서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너무 실망스러웠으니까요. 그러던 중 남편은 술을 먹고 들어와 또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고 맙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죠. 민지야, 너 나랑 얘기 안 할 거야? 왔다 갔다 우리 신혼인데 그냥 그렇게 멍하니 쳐다만 볼 거야? 이게 뭐야 대체? 내가 할 말이 뭐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라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오빠가 먼저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빠가 하신 말을 어떻게 듣고 신나서 건물 얘기를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한테 설명해 주는 게 먼저 아니야? 아니면 엄마가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까지 말할 줄 몰랐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던지. 왜 나한테 갑자기 화풀이야? 어이없게. 정말 우연찮게 그 말은 들은 거였고 아무 생각 없이 기쁜 마음에 그냥 정보 공유를 했을 뿐이야.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은 몰랐어.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만 생각하니까 그냥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너 지금 여기서 너 엄마 편을 들어? 감히? 아니 그렇잖아. 엄마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말만 격하게 하셨을 뿐이지. 아쉬워하실 수 있잖아. 나도 이렇게 아쉬운데. 너 미쳤니? 건물이 문제야? 그리고 건물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쓴다는 것도 그렇게 문제였니? 어머니 말대로 우리 아빠가 건물을 주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넌 그전 여자친구랑 결혼했니? 아이씨, 몰라. 지금이라도 그럼 주던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남편이 먼저 저에게 다가와서 사과를 한다든지 뭔가 오해가 생겨서 그렇다든지 엄마의 감정에 격해졌다든지 이런 말이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엄마의 편을 들며 나도 아쉽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여태까지 숨겨왔던 아쉬운 마음을 저에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건물을 지금이라도 달라고 하는 걸 보니 전 절대 줄 생각이 없었고 그 후로는 저는 아예 집안일도 밥도 차려주지 않았어요. 사랑해야 가정을 지킬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 집안일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도 제 마음을 느꼈는지 집에 들어오지 않은 횟수가 잦아지더니 퍽 하면 외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누누이 말을 하던 부분이 절대 외박은 안 된다. 서로 싸워도 살은 맞대고 자야 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알면서도 이렇게 지키질 않는 것을 보니 아예 저와의 관계를 망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였겠죠. 그렇게 저희는 계속해서 대화 없이 관계가 악화되어만 갔고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집에 들어와서는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뭔가 쎄함을 그날따라 느꼈고 따라 들어간 방에서는 계속해서 카톡 알람이 울리고 있었어요. 보지 말아야 할 카톡을 봐버린 거죠. 카톡을 열어보니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남편의 전 여자친구와 한 내용이 뜨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건 둘째치고 내가 엄마 말 듣고 너와 결혼을 했어야 했다라는 내용과 이미 바람을 피고 있는 사진들이 모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모조리 다 캡처를 하고 저장을 하고는 바로 이혼 준비를 할 거라며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사진을 모두 보냈습니다. 창피한 줄 알라고 하면서요. 시어머니는 놀라셨는지 보자마자 전화를 주셔서 하는 말이라고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예, 남자가 가끔 한눈도 팔 수 있지. 그게 뭐 대수라고. 안 창피하세요? 사진들하고 나눈 대화 내용을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지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어요? 아니, 다 봤는데 그게 뭐. 왜 너가 유별나게 구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 예전에는 다 참고 살았고 한 집에 몇 명씩 여자가 들어와 산 적도 있고 그래. 뭔 이혼이야, 이혼은.
아, 그렇게 잘하는데 어머님은 왜 집에 딴 여자 들이는 거 싫어하셨어요? 아버님 바람나셔서 어린 년 데리고 들어온다고 하실 때 왜 싫다고 하셨어요?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뭐, 뭐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사진 이미 다 봤어요. 어쩜 이렇게 애비하고 아들하고 사진 각도도 똑같은지. 미리 왜 아버지가 없는지 이유를 꼬치꼬치 캐묻고 결혼을 했었어야 하는 건데 하여간 아들 이혼 준비나 하세요. 더 이상 이 집구석에서 살고 싶지가 않네요. 참나, 어디서 큰 소리냐? 남자가 바람을 폈을 때는 여자가 잘못이 있는 것이야. 너가 잘못을 했겠지? 그냥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네 아빠 건물이나 명의 바꿔주고 달래면 다시 돌아와서 너한테 잘할 거다. 그렇게 남자를 달래는 법도 좀 알아야지 원. 제가 왜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생각 없으니까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래! 이혼해라 그러면. 이혼해도 우리 사이만 있으면 나는 된다. 어쩜 이렇게 다른지 원. 우리 이서방은 우리 딸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아냐? 아내한테도 잘하고 장모한테도 잘하고 너도 좀 본받거라. 그러면 아주버님하고 그렇게 소중한 아들, 딸 데리고 사시면 되겠네요. 어머님은 정말 뻔뻔하게 남자들은 한눈을 팔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이 편협하셔도 그렇지. 이렇게 뭐가 맞고 틀린 건지 구분을 못 하실까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남편을 이해하고 달래고 살라는 건지, 그리고 그 달래는 방법이 제 아빠 건물이요? 정말 징글징글했어요. 아직까지 기대를 버리지 못했었나 봐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외도 이야기도 어머니께 해버렸어요. 저도 더 이상 어머님으로 모실 생각이 없었고 남편도 이제 더 이상 볼 생각이 없었거든요. 사실 외도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저를 사랑해주고 제 뒤에서 항상 제 편이 되어주던 아빠도 계시지 않았기에 저 혼자 모두 해나가야 했어요. 저는 집을 나가기 전에 여태까지의 내용을 모두 캡처를 해서 저장을 했고 서둘러 차로 내려가서는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에 찍힌 목적지도 모두 사진을 찍어놓거나 파일로 옮겨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서 아무리 사랑이 싹 식었다고 하지만 상간녀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차 안에서 스킨십을 하던 블랙박스는 정말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증거를 꼼꼼히 모으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상황이 파악이 안 되었는지 중간중간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시누이는 딱히 언급이 없었고 아예 본인 일이 아닌지라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냥 저에게 전화해서는 잘해볼 생각만 좀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정말 괘씸했죠. 본인 일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후로 저는 친정에서 아예 지내며 출퇴근을 했고 남편과는 아예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그런 면이 있는지 몰랐는데 굉장히 단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 호텔을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면서요. 민지야, 얘기 좀 하자. 잠깐만 이쪽으로 좀 나와줘. 나 너한테 들을 말 없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부정타게.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 미안하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따귀를 2대를 때려버렸습니다. 다시 말해봐. 뭐가 어쩌고 어째? 다시 말해보라고. 미안. 그냥 우리 사이도 틀어져 버리고 대화도 없었고 그냥 이미 다 끝난 사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바람펴도 되는 거야? 너는 어쩜 이기적이냐? 더러워. 더럽고 소름 끼쳐. 그 사진들 다 봤지? 내가 어머님한테 보냈던 거. 너네 아빠 사진이랑 각도까지 똑같더라? 피는 못 속이나 봐. 한 번 더 찾아와 봐. 업무방해로 신고해버릴 테니까.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너도 유책 배우자 될 수 있어. 상간녀 소송까지 할 건데 무슨 유책 배우자?
그건 너지.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려 무식하게? 저는 그 자리를 빠르게 떴고 나귀를 2대나 때려도 속이 시원해지지가 않는 거 있죠? 물이라도 2통으로 채워서 얼굴에 부어버릴 걸 그랬나 봐요. 저는 그렇게 이혼 준비를 하고 상간녀 소송도 준비하게 되었는데 하면 할수록 스스로 속상하고 슬프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으니 제 자신이 가엾어 보이고 슬퍼지더라고요. 왜 이런 일을 제가 겪어야 하는지 다시 곱씹어도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까지 오게 되었고 약까지 복용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진단서도 모두 따로 모으고 있었죠. 그 와중에 제가 사랑하는 일은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일하던 호텔은 전국의 많은 지역에 있었는데 저는 한 지역으로 잠시 파견 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일이 터졌다고 하면서 급하게 직원들을 지도할 인원이 필요한 듯 보였어요. 경력이 많고 위에 분들에게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던 제가 급하게 그 지역으로 가게 되었죠. 살펴보니 호텔 내에서 제대로 직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고 저는 그곳에서 머무는 일주일 동안 직원 교육과 호텔 서비스 교육까지 모두 진행하며 일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짐을 챙겨 나가는 순간 제 눈에는 익숙한 얼굴이 호텔로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제 시누이의 남편, 아주버님이었어요. 혼자 들어오면 다행이었게요. 옆에는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던 게 아니겠어요? 저는 충격에 그대로 서서 입을 떡 벌리고 서 있었어요. 눈을 몇 번이나 비비고 몇 번이나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믿고 사이만 있으면 된다 하셨는데 뒤로는 아주버님도 바람을 피고 계셨던 거죠. 저는 서둘러서 그 모습을 모두 조용히 사진을 찍었고 호텔 프론트 데스크로 가서는 숙박 정보까지 모두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보니 아주버님 이름으로 예약을 했고 2명이서 3박 4일을 예약했더라고요. 우선 신우이에게 저는 전화를 해보기로 했어요. 형님 저예요. 지금 아주버님이랑 혹시 같이 계세요? 뭐 좀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아니, 잠시 3박 4일 일본으로 출장 갔는데 왜? 일본이요? 혹시 아주버님 여동생 있으세요? 아니, 외동아들. 왜? 무슨 일 있어? 아, 제가 착각했나 봐요. 닮은 분을 본 것 같아서. 다시 보니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형님.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아주버님은 외동아들이었고 일본을 3박 4일 간다고 핑계를 대놓고는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이제서야 모든 퍼즐이 딱딱 맞춰지더군요. 이 소식을 빨리 시어머니께 들려주고 싶어서 간질간질하더라고요. 아내한테도 잘하고 장모한테도 잘한다던 사위가 지금 바람을 피고 있으니까요. 반응이 어떨지 흥미진진했죠. 세상 이렇게 비참할 순 없잖아요. 외도로 인해서 모든 자식의 가정이 파탄이 나고 있었으니까요. 자기 딸이 외도의 피해자가 된다면 저한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새 유행하는 호캉스를 무료로 시켜드린다고 하고는 시어머님과 시누이를 그 호텔로 모두 불렀어요. 체크아웃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 이제 곧 나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오전 11시쯤 호텔에 도착했고 제가 나가서 반겨주었어요. 어머님하고 형님 오셨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호텔에서 좀 쉬시면 피로가 싹 풀리실 거예요. 저희 호텔 엄청 좋거든요.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 제가 다 쏠게요. 그래? 너가 정신을 좀 차렸구나? 소송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용서해서 살기로 한 거지? 용서하는 게 최고다. 남자들은 정말 그럴 수도 있어.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건물 주고 그냥 그렇게 달래서 살아라. 나도 아들한테 얘기 잘하마. 어머님, 일단 들어가실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방 배정해드리고 방키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과 시누이를 프론트 데스크 쪽으로 불렀고
그곳에서 아주버님이 그 상간녀와 언제 내려올지 두근거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이밍도 어찌나 예술이던지. 그때 바로 아주버님이 호텔 로비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여전히 그 상간녀와 사이좋게 거의 껴안고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신우이는 주위를 둘러보다 아주버님과 딱 눈이 마주쳤고 충격을 받은 듯 몸이 굳더군요.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칭찬하던 남편이자 사위가 상간녀와 다정한 모습을 보니 얼마나 충격적이시겠어요? 외도의 피해자가 된 시어머니를 보니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신우이는 아주버님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가 감히 바람을 펴? 너 일본에 있다며? 일본으로 출장 간다며? 근데 왜 지금 여기 있어? 그리고 이 년, 너 만나던 년이잖아. 전 여자친구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래? 어? 너가 어떻게? 정말 충격적이게도 아주버님의 상간녀는 아주버님의 전 여친이었어요. 어쩜 우연도 이런 우연이 다 있죠? 모든 상황이 저와 똑같았어요. 아주버님은 당황한 듯 오해라며 신우이를 계속해서 말렸고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저에게 달려와 경찰에 빨리 신고를 좀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서 저는 당당하게 말을 했죠. 어머님, 남자가 한눈 팔 수 있는 거지 왜 그러세요? 뭐야? 너 말 다 했어? 지금 내 딸 두고 바람 피는 게 제정신이냐? 남자가 바람 폈을 때는 여자 잘못이 있는 거잖아요? 형님이 잘못을 하셨겠죠. 그냥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아주버님 얼른 달래세요, 어머님. 그 상황하고 같아? 같냐고? 뭐가 달라요, 어머님? 제 남편도 전 여자친구랑 바람 났는데 아주 똑같은데요? 아들이 저렇게 똑같이 바람 폈어요, 어머님. 이제서야 제 마음 아시겠어요? 형님, 얼른 돈 주고 달래세요. 유별나게 굴지 마시고요. 전 이혼할 테니 신우이는 참고 살라 하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어머니께 들은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어머니과 형님은 거의 개거품을 무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막상 본인들 입장이 되니까 참을 수가 없었나 봐요. 그렇게 저는 그날 그 자리를 나왔고 이혼을 준비하며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당연히 남편으로 되어 제가 유리한 조건으로 승소를 하게 되었죠. 증거가 그만큼 넘쳐났고 아주 충분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깔끔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 들어보니 그건 신우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순간 영상을 모두 찍었고 호텔 CCTV도 함께 제출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자식들은 모두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된 거였어요. 한 명은 가해자, 한 명은 피해자로요. 그 후로 어머님은 전화가 와서는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라고 연락이 오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댁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저 또한 우울증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힘들어하던 모든 순간에 제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시던 엄마는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건물, 너가 가져라 민지야. 또다시 인연을 찾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면 그때 이것을 쓰거라. 그때까진 엄마가 우리 딸 지켜줄게. 우리 딸 너무 고생 많았어. 아빠도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그렇게 이혼한 후 엄마는 저에게 명의를 넘겨주셨고 저는 호텔리어 일을 더불어 그 건물로 임대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건물 앞으로 지하철이 생긴다는 소식이 들려와 저는 시세 차익도 많이 남길 수 있게 되었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 호텔 일도 승승장구인지 최연소 승진을 하게 되었고 엄마와 함께 현재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마음이 편해지니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참지 않고 이혼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동네 아주머니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댁에는 이혼한 2명의 아들, 딸과 어머니만 남았고 생활비는 벌어야 하기에 어머니 먼저 건물 청소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비참하지 않나요? 비참한 최후를 맞은 건 시어머니에게
저는 요만큼의 동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실 덤덤하게 글을 적었지만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갔던 순간들이었어요. 그만큼 스스로 자책도 많이 했고 화도 많이 났고 고통스러웠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 제 행복을 위해서 꼭 겪었어야 할 성장통 같은 거였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